낡은 구두와 가장의 무게. 제1장 현관의 침묵.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히는 그 혼잡함 속에서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문득 내려다본 내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 이렇게 낡았을까? 검은 가죽은 빛을 잃은 지 오래고 굽은 한쪽이 심하게 닳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집 앞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구두를 벗었다. 툭. 현관 바닥에 내려놓은 구두는 생각보다 큰 소리를 냈다. 무거웠다. 이 구두만큼이나 오늘 하루도 무거웠다. 구두끈을 풀며 손끝으로 가죽을 만졌다. 거칠었다. 마치 사포질을 한 것처럼 표면이 갈라지고 금이 가 있었다. 이 구두를 샀던 날이 떠올랐다.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골랐던 그 순간. 점원이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오래 신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반짝이는 가죽에 코를 가까이 대면 새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났다. 단단하고 윤이 나던 그 구두를 신고 출근길에 올랐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한다.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했다. 20년이 흘렀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 구두는 이제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다. 나도 더 이상 당당하지 않다.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 구두 밑창을 들여다보았다. 고무 밑창은 중심 부분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있었다. 내 발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뒤꿈치 바깥쪽과 앞쪽 볼이 닿는 부분. 그곳이 유독 심하게 패여 있었다. 이 굽으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까. 회사까지 오가는 출퇴근길. 영업을 위해 뛰어다니던 골목길. 술자리 후 비틀거리며 걷던 심야의 거리. 그 모든 길 위에 이 구두가 함께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저녁 먹어요.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구두를 신발장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신발장 안에는 비슷하게 낡은 구두들이 여러 켤레 있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었다. 다 닳고 해지고 낡았다. 그런데도 나는 새 구두를 사지 못했다. 아이들 학원비에 아내 병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내 구두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조금만 더 신으면 된다고. 아직 신을 만하다고.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다. 구두 안쪽을 들여다보니 깔창이 다 헤어져 있었다. 발가락이 닿는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양말에 구멍이 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구두가 먼저 망가진 것이다. 문득 발이 시렸다. 겨울 바람이 구두 틈새로 파고들었던 날들이 생각났다. 찬바람이 발끝을 얼릴 때마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걸었다. 그래도 참았다. 새 구두를 사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입을 막았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다. 자신은 늘 마지막이라고. 가족이 먼저고 자신은 나중이라고. 그게 책임이라고. 현관에서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다. 어깨도 무릎도 허리도. 구두처럼 내 몸도 달아가고 있었다. 아내가 다시 불렀다. 밥이 식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구두를 신발장 한쪽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 그 구두를 신을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내 삶이니까. 거실로 들어서며 뒤돌아보았다. 닫힌 신발장 문 너머로 내 구두가 보이는 것 같았다. 쓸쓸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하루를 마친 나의 모습 같았다. 제2장 아버지의 뒷모습과 구두향 냄새. 식탁에 앉아 밥을 뜨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의 구두. 그 낡고 무거운 구두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우리 집 현관에도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까만 가죽 구두. 언제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굽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구두를 닦았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솔질을 하고 구두약을 발랐다. 구두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톡 쏘는 그 화학약품 냄새.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구두약을 천에 묻혀 가죽을 문질렀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까만 약이 가죽에 스며들면서 색이 조금씩 살아났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구두는 새 것처럼 되지 않았다. 갈라진 금은 그대로였고 해진 부분은 여전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주 그 구두를 닦았다. 한 번은 물었다. 아버지, 새 구두 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게 아버지가 한 말의 전부였다. 충분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안다. 충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참는 것이었다. 포기하는 것이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구두는 언제나 낡았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명절에 친척집 갈 때도 부모님 산소 갈 때도 늘 똑같은 그 구두. 한 번은 어머니가 새 구두를 사오셨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할인받아서 샀다며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 구두를 바라보았다. 손으로 만져보고 밑창도 살피고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아깝다. 이거 얼마 했어? 어머니가 대답했다. 별로 안 비쌌어요. 신어봐요. 아버지는 결국 신어보지 않았다. 그 구두는 상자째 신발장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계속 낡은 구두를 신었다.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왜 새 구두를 신지 않는지, 왜 낡은 구두를 고집하는지 답답했다. 이제는 안다. 아버지에게 새 구두는 사치였다. 자신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그 돈이면 내 참고서를 살 수 있고 동생 운동화를 살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우선순위에서 아버지 자신은 언제나 꼴찌였다. 중학교 때였나. 아버지 구두 굽이 완전히 닳아서 철심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딸각딸각. 아버지가 걸을 때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가 창피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그 소리가 났다. 친구들이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구두 소리 나요. 고쳐 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 아버지는 다음 날 구두 수선집에 다녀왔다. 굽을 새로 갈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닳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아버지는 구두를 신고 걸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거래처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버지의 구두는 쉬지 않았다. 밥을 먹다 젓가락을 놓았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때였다. 신발장을 열었더니 구두가 몇 켤레 있었다. 모두 낡았다. 어떤 건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고 어떤 건 옆면이 찢어져 있었다. 그 중에 어머니가 사드렸던 그 새 구두도 있었다. 상자 그대로. 한 번도 신지 않은 채. 나는 그 구두를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니 가죽이 반짝였다. 15년 전 구두였지만 새 것처럼 깨끗했다. 아버지는 끝내 이 구두를 신지 않았다. 아까워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날 나는 그 구두를 집에 가져왔다. 지금도 내 신발장 맨 위에 그 구두가 있다. 아버지의 구두.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구두. 가끔 그 구두를 꺼내본다.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본다.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새 가죽 냄새가 난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늘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고 미루었구나. 그게 가장의 삶이라고 믿으며. 이제 나도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낡은 구두를 신고 있다. 새 구두를 사지 못하는 이유도 같다. 가족이 먼저니까. 내가 마지막이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제야 보인다. 그 무거운 어깨가, 그 느린 걸음이, 그 낡은 구두가 모두 사랑의 무게였다는 것을. 제3장 길 위에서 버틴 시간들. 25에 처음 이 구두를 신고 출근했다. 첫 직장. 신입사원 배지를 달고 회사 문을 들어서던 그날. 구두 밑창이 바닥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상사의 호통에 고객의 핀잔에 동료들의 경쟁에 나는 매일 작아졌다. 그래도 구두끈은 단단히 묶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구두는 나와 함께 길을 걸었다. 지하철역까지 15분. 회사까지 다시 10분. 하루에 왕복 50분을 걸었다. 1년이면 300시간. 10년이면 3000시간. 20년이면 6000시간을. 이 구두는 나와 함께 걸었다.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후에는 더 많이 걸었다. 하루에 10군데가 넘는 거래처를 돌아다녔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여름엔 땀이 구두속까지 흠뻑 젖었다. 가죽이 물에 불어 발가락을 조였다.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실적을 채워야 했으니까. 겨울엔 발이 얼었다. 눈 쌓인 거리를 걸을 때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양말이 젖어 발가락이 시렸다. 그래도 걸었다. 계약서를 받아내야 했으니까. 구두굽이 처음 닳기 시작한 건 3년 차쯤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걷다 보니 한쪽 발이 불편했다. 내려다 보니 뒤꿈치 굽이 비스듬하게 달아 있었다. 수선집에 가져갔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많이 걸으시나 봐요. 굽이 이렇게 빨리 닳는 경우는 드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업이 제 직업이라서요. 굽을 갈고 나왔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닳았다. 다시 갈았다. 그렇게 반복했다. 1년에 4번씩 굽을 갈았다. 20년이면 80번. 이 구두는 80번의 새 굽을 달고 나와 함께 걸었다.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는 허리를 숙였다. 구두 끝이 바닥을 향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때로는 모욕을 참아야 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내 앞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다시 가져와.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다. 구두를 신은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구두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술자리도 많았다. 상사와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과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을 마셨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을 때도 이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구토를 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이 구두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구두를 벗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가 내 구두끈을 풀어주었다. 말없이. 그때 구두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땀과 술 냄새가 섞인.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저 구두를 벗겨 신발장에 넣어주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 구두를 신고 나가야 했으니까. 명절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바닥도 밟았다. 시골 부모님 댁 마당의 진흙도 밟았다. 장례식장 빈소의 차가운 바닥도 밟았다. 이 구두는 내 인생의 모든 장면에 함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도,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릴 때 신고 있던 게 이 구두였다. 아이 돌잔치 날도,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신고 있던 게 이 구두였다. 아이 입학식 날도, 학교 강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신고 있던 게 이 구두였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이 구두는 항상 내 발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구두는 내 발 모양을 닮아갔다. 엄지발가락이 닿는 부분은 불룩 튀어나왔고 새끼발가락이 닿는 부분은 눌려 들어갔다. 발 뒤꿈치 모양대로 뒷부분이 패였다. 이제 이 구두는 내 발만 맞는다. 다른 사람이 신으면 불편할 것이다. 나만의 구두.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동반자. 5년 전쯤이었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동기들 절반이 짐을 쌌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떠나는 동기가 말했다. 우리 참 열심히 뛰었지. 그래,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 집에 돌아와 구두를 벗으며 생각했다. 맞아, 우리 정말 열심히 뛰었어. 이 구두가 증거야. 이렇게 닳도록 뛰어다녔으니까. 밑창이 다 닳도록 버텼으니까. 하지만 문득 허무했다. 이렇게 뛰어다닌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두만 닳고 나만 늙었는데.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이 구두를 신어야 했으니까.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배웠으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구두를 신는다. 끈을 묶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도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인다. 구두끈을 묶는 것이 곧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낡은 구두가 나를 지탱한다.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이 구두가 있는 한 나는 걸을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제사장 다시 매듭을 조이며. 어젯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발이 아팠다. 구두가 무거웠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보였다. 구불구불 이어진 그 긴 길. 그 위에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꿈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신발장을 열었다. 내 구두가 거기 있었다. 늘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며. 구두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다. 무릎 위에 구두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낡았다. 정말 많이 낡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틋했다. 이 구두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 구두는 나와 함께 걸었다.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손으로 가죽을 쓰다듬었다. 거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다. 마치 나무 껍질 같았다.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의 겉면처럼. 이 구두도 세월을 견뎠다. 나와 함께.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 달 전쯤이었나. 당신 구두 좀 새로 사요. 너무 낡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쩡한데 뭘. 조금만 더 신을게.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자기 것은 늘 나중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늘 나를 뒤로 밀었다. 가족이 먼저였고 나는 마지막이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 전 세대의 가장들이 그랬듯이.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게 꼭 미덕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내 구두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을. 손을 뻗어 신발장 위를 더듬었다. 아버지의 구두가 손에 잡혔다. 그 새 구두. 한 번도 신지 않은. 상자에서 꺼내 옆에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의 구두와 내 구두. 둘을 비교하니 웃음이 났다. 아버지 구두는 새 것이고 내 구두는 낡았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운명이었다. 주인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끝내 새 구두를 신지 못했다. 나는 새 구두를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똑같았다. 아버지와 나는.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정답일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신을 버리는 것뿐일까? 아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건강한 내가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진 가장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구두를 신었다. 아직 출근 시간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그냥 신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다. 이 무게가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 내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발을 뻗었다. 구두 끝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며 구두에 빛이 닿았다. 낡은 가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 구두가 말하는 것 같았다. 수고했어. 잘 버텼어.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나이에 구두 때문에 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이 구두와 함께한 20년. 힘들었다. 지쳤다.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버텼다. 이 구두를 신고 매일 일어섰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결심했다. 오늘 퇴근길에 구두 가게에 들러야겠다. 새 구두를 사야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내 발을 위해.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길 때가 되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새 구두를 상자에 넣어둔 채 죽지 않겠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죄가 아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한 가장이 되어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나부터 챙겨야 한다. 내 구두부터 새로 신어야 한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일어나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산책 좀 하고 왔어. 구두끈을 풀며 말했다. 오늘 퇴근길에 구두 사러 갈게.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새 거 신어야지. 아내가 놀란 표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나는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고마웠어.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좀 쉬어. 새 구두가 오면 너는 편히 쉬어도 돼. 그동안 수고했어. 구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당신의 발걸음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신발장 문을 닫았다.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보였다. 50살의 중년 남자.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은 남자. 아직 걸을 수 있는 남자. 오늘도 나는 출근한다. 낡은 구두를 신고. 마지막 며칠. 새 구두를 살 때까지만. 조금만 더 함께 가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작을. 현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구두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다. 매듭이 팽팽해졌다. 좋아. 오늘도 해낼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이 구두와 함께라면. 그리고 곧 새 구두와 함께라면. 나는 더 멀리 갈 수 있어.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 위에서. 나는 오늘도 걷는다.